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험 날짜가 곧 다가오죠. 23년도 4회차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시험 준비를 한참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할게요. 지참 준비물 가져가야 될 거 시험장이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고 갈 가방이나 이런 데에다가 잘 담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색 볼펜, 네, 당연히 필요하죠. 네,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그 시험장에 갔을 때 아니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큐넷 자료실에 공개 문제지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 문제지에도 분명히 유의사항이나 거기에 적혀 있는데 검정색 볼펜을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란 분명히 이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 볼펜, 또 같은 말로 흑색 볼펜이라고도 하죠. 맞죠? 네, 흑색 볼펜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래도 한 2자루 정도? 1자루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2~3자루 정도 챙겨가세요. 네, 2~3자루 정도 넉넉하게 챙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도 관련해서 꼭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쓰실 분은 모바일 신분증을 쓰시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여권, 다양하게 인정이 되죠. 이것도 신분증 관련된 그 규정이 여기 수험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이것도 그 수험표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신분증이 인정이 되는지. 예,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가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표, 이건 여러 대부분의 매체를 보면은, 대부분 수험표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저는 주관적으로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수험표 가져가세요. 예. 남들은 가져가지 말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시험장을 찾아가는데, 나는 좀 길치예요. 그래가지고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주 가는 동네거나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근처 활동 지역이다. 그러면은 뒷골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겠죠. 그러면 안 가져가도 돼. 근데 처음 가보는 위치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검색할 거 아닙니까? 이동 시간이 몇 시간 걸리고 이게 버스로 갔을 때랑 그 다음에 자차로 갔을 때랑 아니면 걸어갔을 때랑 이게 이동 수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험장 위치가 주소가 무엇보다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잘 도착해놓고 딴 길로 새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들 시험장 찾아가는 분들이 이런 경험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도 막상 시험장 찾아가 보면은 이 건물이 시험장이 맞나? 그래가지고 막 헤매시는 경우 있어요. 대학교 시험장인 경우에는 특히 건물 찾는데 캠퍼스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맞나? 해가지고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험표를 꼭 챙겨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원래는 이제 그 시험장에서 감독관들이 알려주기는 하죠. 응시번호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얘 응시번호 알려주니까 수험표 들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그럴 때마다 얘기하죠.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맞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시험 규정이 진짜로 더 타이트하게 좀 삭막하고 깐깐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에 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표를 가져갔을 때, 맞잖아요. 수험표에 응시번호 8자리 적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결과지에다가, 3장인가, 4장인가 출력을 하죠. 4장인가 출력을 해서 표지 같은 거를 제가 알기로는 입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감독관이 표지를 줘요.
그럼 거기다가 그 인적사항을 이제 그 검정색 볼펜으로 적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응시번호 8자리랑 여러분들 이름하고 그런 거를 적는 행정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수험표를 저는 이제 들고 가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뭐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기타 규정사항들이 수험표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뭐 필요하다, 어떤 걸 해야 된다, 어떤 거는 뭐 하면 안 된다. 명확하게 규정이 이게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규정 숙지를 제대로 해야 시험을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표에 적혀 있는 그 규정 숙지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뭐 시험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버스를 타시던 아니면 전철을 타시던 뭔가 관련된 사항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가실 수 있는 여건도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험표는 가져가면서 좀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무조건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기타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개별 지참을 하시던지 그러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저기 그 시험 외의 내용인데 그 실제로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 중에 그룹 채팅방에서 제가 그 며칠 전에 하나 목격을 해가지고 그냥 언급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 산업기사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전남권인가 전북권에 거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지방권인데 이 교육을 하는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혼자서 준비하다가 잘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알아봤는데 수업하는 뭐 사설학원도 자기 딸이 알아봤는데 잘 없다고 얘기하고 HRD넷을 들어갔는데 여기도 원래 검색을 하면 뜨기는 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응시자분들이 좀 비용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존재해가지고 전남권, 전북권인가요? 부산권인가? 제가 그 HRD넷 검색을 해보니까 100만원 단위도 있더라고요. 네, 100만원 단위의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금액 격차가 크고 어떤 데는 어떤 지역은 뭐 한 10만원? 아니면 뭐 30만원? 뭐 한 이 정도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뭔가 저기 그 자기 부담금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직장인이면 사실 이걸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은 또 이거 부담이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 이번 회차는 시험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단톡방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응시자분도 있었어요.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보면 그 사실 원래는 이제 이분도 아마 그 유튜브 뭐 공개 강좌나 뭐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유료 인강을 결제해서 아마 보신 경우도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뭔가 인터넷 강의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셨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음 회차 24년도 1회차로 일정을 미루는 걸로 선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뭐 하긴 뭐 그래도 시험이 1년에 3번씩 있으니까 꼭 이번에 아니더라도 다음 회차에 또 준비하면 뭐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아니 나는 뭐 인강 체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맞죠? 예.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자기만의 어떤 그런 맞는 체질이 다 제각각이니까요. 그런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걸 잠깐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이제 곧 앞이죠. 11월 지금 3일인데 거의 이제 4일부터 해서 2주간 아마 시험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형 시험의 경우엔 주관식 시험 필답형이야 뭐
하루 몰아서 하겠지만, 2주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나 탈락을 하셔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작업형 시험이라는 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악차 해가지고 이제 실수해서 0점 처리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라서 그게 내용을 몰라서 떨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그러죠. 실수해서 떨어지니까 더 오히려 화납니다.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1년에 시험 그래도 주기적으로 3번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 시간 최대한 다 쓰시고, 오타 체크 꼼꼼하게 하시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작업을 하시다 보면, 시험 시간 내에 완성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완성하고 나서 2번, 3번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건 뭐냐면, 시험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다 쓰세요. 시간을 다 쓰고 일부러 시간을 다 써서 오타 체크를 최대한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한 5분 전까지라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2번, 3번 보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가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려고 언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신저 아이디죠. 유튜브 배너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로 개별 문자 문의를 주시던지 하면, 제가 특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잠깐 쉴 때, 문자 메시지 확인을 해가지고, 좀 늦게 답변이 가능한이 있더라도 답변을 웬만하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는 그런 연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